했던 ICT 분야의 다양한 소식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부터는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를 주로 이제 기술적인 새로운 신기술의 시각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향을 주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지 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IT 발전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로 이제 시장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시간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까지 기존의 마케팅 방법론과는 다르게 IT 발전으로 인해서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어떤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여성 의류 매장에 가보시면 거울 없는 피팅룸이 참 많습니다. 거울 없는 피팅룸. 예,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어보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살펴보면 거기에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이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피팅룸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매장 점원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이렇게 어울리는 분은 처음 봤다면서 아주 칭찬을 해대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말이 조금은 진실이 아닌 느낌이 오더라 해도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매로 결국엔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케오르 하우젤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이제 이모션이라는 잡지에서 그 피팅룸 없는 거울 없는 피팅룸의 이제 그 이유를 밝혀내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제 뇌의 변연계가 좀 발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고요. 그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신뢰가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을 찾아 나온 그 고객과 점원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칭찬이 결국에는 이제 구매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 중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뉴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신경을 가리키는 뉴런과 그다음 마케팅의 이제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엔 설문조사나 고객 관찰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면은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뇌파 검사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자기공명 촬영, 시선 추적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들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뉴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그 방법론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무의식에 소구하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소통을 더 중시하겠다라는 게 아니겠어요? 감정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또 일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한 3% 정도 되는데 그 3% 정도 되는 뇌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 한 20%를 사용한다고 해요. 일종의 컴퓨터처럼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늘 뇌가 에너지를 덜 쓰고자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경험했던 것을 근거해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제 무의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 속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은 95%가 무의식 중에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로 마케팅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도인데요. 콜라 선호도 실험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눈을 가리고 두 개의 콜라 중에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인데 눈을 가리고 했을 때는 콜라 B를 대부분이 선택을 하는데요. 눈을 가리지 않고 그 콜라의 포장 용기를 보고 선택을 하면 콜라 A를 77%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 따로 눈 따로 노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맛을 보고 그 맛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당연히 비콜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그 포장 용기를 보면 지금까지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콜라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A 콜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텍사스 소재 베일러의대
리드 몬터규 교수팀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에이콜라 용기를 봤을 때 우리 뇌의 쾌락 중추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에이콜라에 대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덕택이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무의식 세계의 어떤 것들을 근거 삼아서 충분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 연구가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됐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의 의사결정의 95%가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파워풀한 툴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활용되는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넓지 않을까. 우리만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이미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는 대단히 이 기법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kimberly clark라는 제지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요실금 방지 패드를 만들어요. 요실금 방지 패드를 만드는데 계속 고객들한테 불만이 접수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왜 요실금 방지 패드에서 냄새가 날까를 고민을 하고 이제 연구 성분을 조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실금이 증상이 심한 환자일수록 불만을 더 많이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로 마케팅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적인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직접 어떻게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행동을 관찰하고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서 이제 뉴로 마케팅이라는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기 그 과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맥주 먹을 때 안주로도 많이 먹게 되는데 맛은 좋은데 먹고 나면 이렇게 속에 끈적끈적한 그 양념이 묻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 양념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하고 이제 기업이 고민을 하고 제품 개선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는데 재밌는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스낵을 먹을 때 손에 양념이 묻는데 뭐 닦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보통 우리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먹고 빨아먹기 전에 우리 뇌가 가장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 회사가 그 끈적거리는 양념을 없애는 방향으로 좀 제품을 개선하려다가 오히려 끈적거림을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양념이 보면은 오렌지색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용기도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놨더니 오히려 제품의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 손에 묻은 오렌지색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박 교수님이 침을 꼴깍 삼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광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입이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즉 지금까지의 사회조사 방법론처럼 우리한테 묻고 우리가 답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뇌 속을 자꾸 들어와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그 기업들의 각광을 받고는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고객들의 뇌 속을 함부로 들여다보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대량 소비를 조장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시민단체 반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그 뉴로 마케팅의 분석 결과를 신뢰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뇌과학이라든가 IT의 발달이 조금 그 수준까지 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특히 여성분들이요. 보상중추 내선엽이 명품 백을 봤을 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또 한편 뭐 성적으로 흥분을 했다거나 아니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때도 그 내선엽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뇌과학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측정한 것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재밌네요. 명품백을 봤을 때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파 검사를 뇌 반응만 가지고 사실은 어떤 판단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 길이 멀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사실 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관련되는 법 제도를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로 마케팅이 결국 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요즘은 오히려 빅데이터 마케팅 같은 것들이 더 화두가 아닌가 시대에. 그러니까 뉴로 마케팅과 빅데이터를 또 연동시키는 소위 이런 퓨전형의 하이브리드형의 마케팅 기법들도
여기저기서 또 많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최근에 벌어지는 어떤 경향들 예.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확히 시장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앞서서 이제 뉴로 마케팅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뉴로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상황에 고객들이 뇌파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작게는 10만에서 2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에 신뢰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와 연계가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간단한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24시간 착용할 수 있는 헤드셋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상용화도 되어져 있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뇌파를 검사할 수 있고 그 뇌파 검사한 것을 기록을 남기고 분석할 수 있는 지금 도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뇌파 그 헤드셋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어떤 글을 남기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글을 남기고 어떠한 느낌을 가졌을 때 뇌파가 어떻게 뭐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분석이 되어지면 앞으로는 이 뉴로 마케팅의 영향은 굉장히 무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속은 정말 알 길이 없다. 이런 저희 속담이 있는데 정말 끊임없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또 욕망도 있잖아요. 상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 상품의 판매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마케팅 컴퍼니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길 물속과 같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려는 정말 끊임없는 그런 시도들, 연구들을 하지 않는가. 오늘 재미있는 말씀 첫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